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수쌤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 강의로 대수학의 기본 정리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뭐 맨날 대수학 기본 정리 뭐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증명은 또 볼 기회가 없었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뭐 뾰족하게 증명이 돼 있는 게 잘 없어요. 뭐 그래서 한번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상수가 아닌 모든 다항식은 적어도 하나의 0점 근을 갖는다라는 건데 이때 다항식은 복수 개수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수학 기본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 상수가 아닌 다항식이 하나를 빼내게 되면 또 다시 상수가 아니게 되고 그럼 또 다시 또 근을 빼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a x-z1 x-z2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빼낼 수 있다는 거니까 중복 허용해서 n차 다항식은 총 n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명 방식은 크게 복수 해석하기 기준을 쓰면 루빌의 정리란 걸 쓸 수가 있고 또 루시에이 정리란 게 있어요. 루시에이 정리 이름이 좀 비슷한데 요걸 이용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루빌의 정리를 사용해서 증명을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크게는 복수 다항식의 범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극한 비교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루빌의 정리 사용해가지고 컨트라딕션 즉 기류법을 사용해서 모순이 되는 걸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복수 방식의 범위가 뭐고 루빌 정리가 뭐냐를 일단은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위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하게 좀 떨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멀리 갈게요. 허걱할 수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소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소 평면에서 복소 평면으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실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복소 평면에서 복소 평면으로 가는 이러한 그 복소 함수의 경우에는 눈으로 보일 수가 없죠. 그래프로 4차원이기 되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역이 관심이 생기는 것인데 자, 그래서 복수 함수에서 복소 평면에서 어떤 z0라는 점의 한 근방 안의 모든 점에서 f'z가 존재할 때, 자, 미분이 한 번 가능한 거예요. 도함수가 존재할 때, 복수 함수 fz는 점 z에서 이제 새로운 용어, analytic, 해석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붙인 이유를 좀 설명드릴 텐데, 근데 이제 FZ가 어떤 영역이 있어가지고 이 영역 D 모든 점에서 모든 평면상의 점에서 D 안에서 이제 미분 가능한 즉 해석적이 되면은 이때 FZ는 D에서 해석함수라고 합니다. 특히 복수 평면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걸 우리가 전 해석함수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는 외우기가 쉽죠.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C1급, C2급 이야기를 했었어요. 도함수가 불연속인 함수도 있었잖아요. 실함수에서는. 그런데 복소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함수랑 다르게 복수함수는 한 영역 D에서 1차 도함수를 가지면 모든 차수의 도함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 그 연구를 하다가 밝혀진 내용인데 즉 실함수처럼 C1급, C2급 따질 필요 없이 한 번 미분 가능하면 무한 번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널리틱 해석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수함수는 되게 좀 좋은 케이스예요. 자, 그다음에 이 지금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앞에 내용을 조금 다룰 게 있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우리가 수투 그리고 미적분에서 이제 그 거리에 대한 적분, 곡선 길이 적분 이런 것들을 할 때 썼던 방식하고 조금 유사한데요. 선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을 따라가서 적분한다는 건데 이 복수함수 fz가 정의역상에서 c가 이제 매끄러운 이런 부드러운 곡선입니다.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고 얘는 x, y에 대한 t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가 a에서 b까지 움직이고 얘들의 시리즈로 이렇게 쫙 따라가면서 x가 변화 이건 우리가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곡선을 이제 c라고 했을 때 이 곡선에 대한 복수함수에 대한 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데 dt 그다음에 G'T, dt 이건 이제 우리가 적분해서 따져보면 치환적분하고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dz dt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얘를. 그래서 이 약분 주면 이 dz가 살아있는 거고 zt는 z로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구간만 t 변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c를 이렇게 바꿔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복소 적분을 우리가 잘 아는 실함수로 이제 돌려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적분값은 이제 함수 fz랑
곡선 C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특히 C가 이제 닫힌 곡선이 돼버리면, 닫혔다는 거 이렇게 닫혀버리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라운드를 그리고 뭐 보통 반시계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반시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선적분인데, 그러면 이제 미적분에서 그림 정리라는 것도 있고 코시 위만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기회를 다음번 돌리고 일단 간단하게 코시 정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시 정리는 무엇이냐면, F가 단순 닫힌 곡선, 이게 교차하는 이런 곡선 없고 닫히는 게 없다는 거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닫힌 곡선 C를 포함하는 이런 단일 영역 D 내에서 해석적이게 되면, 그리고 또 F'Z가 D에서 연속이라고 하게 되면은, 코시의 정리라는 것은 이 선적분을 따라가면서 적분을 취하게 되면은 적분값이 항상 0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앞서 사실 배워야 되지만 코시 미만 방정식하고, 이건 이제 라운드 T 라운드 뭐 이런 편미분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그림 정리 미적분 조금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일단 보일 수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갑시다. 근데 이제 복수함수는 독특하게도 F'Z가 사실은 연속이라는 조건을 원래는 코시가 주었죠. 이거는 이제 우리 C1급 때문에, C1급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복수함수에서는 독특하게도 이런 이제 C1급이 빠져도 성립함을 구루사가 추가로 밝혔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코시 구루사 정리라고 명명하게 되었고, 그래서 코시 구루사 정리는 이 가정 조건을 빼도 이 선적분 단수 닫힌 곡선에서는 적분 선적분 값이 0이라는 것을 일단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시의 적분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함수 fz가 똑같이 이제 단수 닫힌 곡선 C를 포함한 단일 영역 D에서 해석적이다. 그리고 이 점 Z가 C 내부에 있는 한 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 fz라는 함수 값은 요러한 선적분에다가 2파이 i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증명 과정은 이렇게 두고, C 내부에 충분히 작은 C0를 이렇게 두가지고, C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한 번씩 끊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쭉 따라가서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아오고, 또 이렇게 따라갔다가, 이 무슨 그림 말인지 알겠죠? 한복 그리기로 따라가면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증명인데, 그러니까 기억이 이제 해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따라갔다가 무조건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따라갔다가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약간 위상수학 관점이 더 있는데,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이제 그 영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시 구루사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데 생략합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는 대수학 기본 정리가 목표니까요. 그 다음에 이걸 일반화해서 코시의 도함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복소 다항식의 범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좀 받아들일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함수 fz가 단순 닫힌 곡선 C를 포함하는 단영역 D에서 똑같이 해석적이면, fz는 C 안의 이미점 z0에서 모든 차수의 도함수를 가지며 아래가 성립한다. 그래서 프라임, 그 다음 2 프라임, 일반적인 n 프라임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도함수 정의하고 코시 적분 공식 위에 있던 거 적절히 사용하고, 식을 좀 복잡하지만 변형해서 컴팩트 요소 사이 컴팩트,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 ML 부등식 사용하게 되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받아들이고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코시 부등식부터는 제가 증명을 해드릴 텐데 위에 거랑 같이 보면서 합시다. 자, 이제 함수 fz가 복수함수입니다. 중심이 z0이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이 있습니다. z0이고 복소 평면이죠. 반지름 r이고 원 내 c가 있습니다. C 내부하고, 그다음 이 C 위에서, 곡선 위에서 어널리틱 미분 가능하게 되면 C 위에의 그 모든 C 위에서 FZ에 대한 절대값, 그러니까 결국 함수값도 이미지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의 절대값이란 것은 우리 복소를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이 거리를 이제 절대값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 플러스 bi면 이 절대값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알고 있었냐면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고, 어쨌든 이제 이게 유기하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C 위에서 어떤 상수 m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 m의 바운드가 되게 되면은 n차 도함수도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대수학 기본 정리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텐데, 일단 증명을 해드리면 위에 요거 보이시죠? 위에 여기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게 해놨거든요. 얘를 잘 보시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조금 수학을 해봅시다. 코시의 도함수 공식에 의해서 자 갖고 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였다 치고 수학을 보는 방법이죠. 자, C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Z0가 중심이고 Z는 동적인 변수로서 반지름 R인 이러한 점들의 집합이다.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복소 평면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죠. 그래서 C를 이렇게 이제 잡게 되면은 자 절대값 취했어요. 절대값 취하게 되면은 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따로따로 절대값 분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ML 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뭐 사실은 그 미적분 혹은 뭐 수투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런 F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인테그랄의 절대값 F 이렇게 해도 성립을 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절대값을 적분 안쪽으로 이렇게 다 절대값을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Z 빼기 Z0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반지름이기 때문에 어떤 R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R의 N 플러스 1승이 되고 그 다음 2파이 I인데 I라는 것은 절대값 취해봤자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2파이만 남고 그 다음에 절대값 FZ는 가정에서 M이라 했으니까 M으로 바운드 시키고 그쵸? 그 다음에 기존에 M 팩토리 했었으니까 M 팩토리 있고 그럼 얘들 다 앞으로 보내지면서 결국 남는 게 얘인데 이 DZ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Z의 무한소를 C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원둘레인 거죠. C 반지름 R인 원둘레이기 때문에 2파이 R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R 하나랑 R 약분되고 2 파이 약분되니까 결국 Rn승의 N 팩토리를 M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또 받아들이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됐죠? 코시 부등식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루빌 정리. 자, 이게 이제 루빌 정리인데, 복소 평면에서, 이거는 중요합니다. 복소 평면 전체에서 유계인 해석함수, 즉, 유계인 전 해석함수. 전 해석함수란 것은 복소 평면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면 된다는 거고, 유계란 말은 함수가 어쨌든, 무한대로 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저 복수평면 저 끝자락까지 쫙 뻗어가는 상황은 생기지 않고 어디선가는 멈추는 그런 형태로 뜬다는 얘기예요. 뭐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이제 그 의미를 가져야 되고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FZ가 해석함수고 모든 Z에 대해서 FZ 절대값이 어떤 상수 M이라고 하자. 이거는 결국은 이 유기의 조건을 사용한 거예요. 가정 조건 쓴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Z0라는 것을 C에서 하나 들고 오고 반지름 R을 양수로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코시 부등식에 의하면 n이 1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즉 미분 한번 딱 때리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잡히는 거 이해되시죠? R의 1승의 M 1 팩토리얼이니까 결국 R분의 M이 되거든요. 됐죠? 근데 복소평면 전체에서 해석적이기 때문에 R을 인파이나트로 쫙 보내도 이게 되면은 F 프라임 Z0는 0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우리 이거 뭐 수트든 미적분이든 많이 다룬 내용이지만 R을 인파이나트로 보내보세요. M이라는 건 상수였기 때문에 결국은 무한대분의 어떤 상수가 돼서 얘는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FZ0는 결국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0이라는 것과 알맹이가 0이라는 것은 필요 충분이기 때문에 얘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Z란 것은 임의의 점으로 우리가 이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복소평면상의 모든 점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Z에 대해서 F'Z가 제로를 만족합니다. 자, 그럼 복소 함수도 똑같거든요. 도함수가 0이 되면은 원함수는 상수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물론 A 플러스 BI 꼴이겠죠. 어쨌든 상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복소평면 전체에서 유계이면서 미분 가능한 한번 미분 가능해도 되죠. 해석함수는 상수함수가 된다는 걸 일단은 루빌 정리로 좀 기억을 잠깐 해두세요. 증명을 좀 유의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암기.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쓸 거예요. 예, 빨간 색깔. 코시 부등식. 자, 그러면 이제 복소 당식의 범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또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복소 당식 범위. 자, 어떻게 이제 그 복소 당식을 볼 수 있냐면 PZ라는 것은 A0, A1이 다 개수고 AN, ZN승 최고의 수는 0이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둘게요. 물론 AI들은 복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실수면 더더욱 상관없고 자 그리고 충분히 큰 원 절대값 Z라는 것이 R을 만족하도록 그 원점에서의 어떤 거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 PZ라는 것은 항상 이러한 범위를 만족한다는 게 복소 당식의 범위입니다.
자, 프루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PZ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ZN승으로 묶어버릴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삼각부등식 우리 예전에 했다시피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삼각부등식 쓸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PZ하고 요 부분 이렇게 갈랐으니까 같거나 크다 이고, 얘를 마마 관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마마 이렇게 이해될까요? 마마 관계로 보게 되면은 역삼각 부등식이라 하면 절대값 취하고 요 마이너스만 하나 달면 돼요. 실제 마이너스는 흡수가 되어서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부등식 범위를 잡아낼 수 있어요. 같거나 크다로. 괜찮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한편 Z라는 것이 이제 절대값이 R, 근데 이제 R이 1보다 클 때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관심 있었던 이 초록 색깔 이 부분 한번 관심 가져볼게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형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잠깐 살펴보시면, 오케이. 이 녀석은 이 역시나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각각 다 쪼개지거든요. 다 쪼개지면 같거나 크다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고 이제 절대값 Z라는 것이 R이고,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R 제곱이랑 R n승은 R이 분모에 있을 때 뭐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얘로 통일을 준 거예요.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위에 걸 다 쪼갰고, 얘는 어차피 개수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어떤 상수 K가 컨스탄트 K가 될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스타라는 거 할까요? 초록색 스타라는 것은 결국은 초록색 스타라는 것은 R분의 K보다 작다라는 것을, 같거나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이 초록색 박스가. 자, 그래서 얘들을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식 정리를 해보면 초록색 박스를 다시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절대값 A 마이너스 R분의 K랑 절대값 AN 플러스 R분의 K로 얘를 대치시킬 수가 있죠. 왜냐면 마이너스 달면 우리 부등식 방향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 방향을 여기 파란색에서 써먹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기존에 그대로 있었던 방향은 빨간색으로 이 방향에서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K가 컨스탄트였고 R을 인파이니트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약간 그 입실론 델타 노프 이미지랑 좀 비슷한데요. R분의 K가 어쨌든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절대값 A라는 작은 양수보다 더 작도록 만드는 그런 R분의 K를 만족하도록 충분히 큰 양수 R을 선택할 수가 있죠. 이해될까요? 자, 얘는 어떤 양수예요. 얘보다 더 작도록 R을 충분히 크게 만들 수가 있죠. 변수 관계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양수를 택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어쨌든 이 부등식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여기서 요거를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얘랑 얘를 같이 사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에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 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얘를 이 자리에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죠. 그쵸? 그럼 더하기에 2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에 2분의 절대값 A가 되기 때문에 좌변은 이렇게 잡히고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다시 날려버리고 얘를 그대로 갖고 와볼게요. 얘를 그대로 갖고 오면 얘 같거나 크다로 얘 대신에 얘를 대치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는 이 분식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 어렵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고생하셨고 끝났다 이거죠. 루빌 정리랑 복수 당식 범위 요거 두 개 사용해가지고 이제 대수학 기본 정리를 갈 겁니다. 대수 기본 정리. 자, 가봅시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본론입니다. 자, 대수학 기본 정리 이제 처음으로 제가 증명을 해봅니다. 상수가 아닌 모든 다항식은 적어도 하나의 0.근을 갖는다. 이게 이제 대수학 기본 정리라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 근 있으면 또 빼내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n 차면 n개의 근을 갖게 되겠죠. 자, 귀류법 사용합니다. 귀류법 원리는 제가 true false 테이블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명제 부정을 해볼게요. 상수가 아닌 어떤 다항식이 0점을 갖지 않는다. 즉 모든 z에 대해서
PZ란 그 다항식이 항상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됐죠? 그래서 상수가 아닌 다항식이란 말은 최고 개수가 일단 0이 아니라고 조건을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복소 다항식에 대해서 모든 z에 대해서 PZ가 0이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0이 아니기 때문에 분수함수로 정의를 해도 전혀 무방하죠. 그래서 얘를 분모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쨌든 미분 가능하고 분모 0이 아니고 1도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가 미분 가능해서 얘는 미분 가능하고, 따라서 복소평면 전체, 왜냐면 모든 z에 대해서 모든 복소평면에서 다 되기 때문에 전 해석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새로운 함수 g라는 함수를 새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복소 방식의 범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좌변만 딱 살펴보시면 사실 되거든요. 요 녀석 보이죠? 요 녀석 범위에 의하면 이 PZ라는 건 항상 이렇게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각 쓸 거예요. 맞죠? 그대로 갖고 왔죠?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그쵸? 자, 여기서 R을 인파이너트로 한번 보내보세요. R을 인파이너트로 보내게 되면은 극한 비교를 해드렸어요. 왜? 이 좌변이 무한으로 가면 우변도 무한으로 가는 거 했죠, 실함수에서. 그래서 극한 비교에 의해서 절대값 PZ도 무한대로 가거든요. 따라서 요걸 좀 정리를 해주면, 이제 복소평면 정형상에서 복소평면에서 z를 인파이너트로 보내게 되면 결국은 거리도 당연히 이제 무한으로 빠질 거니까 이 반지름이 무한대로 빠진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 r이 이제 무한으로 가니까 이 gz라는 함수는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역수 함수로서 얘가 이제 인파이너트로 가니까 결국은 얘는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갈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수렴성이 이제 0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또 역시나 입실론 델타 논법처럼 모든 양수에 대해서 충분히 큰 반지름 r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파이너트로 갔을 때 복소평면에서 이제 무한으로 빠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니까 어떤 아주 큰 반지름이 있어가지고 이 반지름 이후로부터는 이 GZ라는 것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물며 1보다 작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원판 밖에 있는 원판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반지름 R 외부로 각거나 크게 되도록 하는 충분히 큰 라지 R 양수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영역 하나 잡았고, 이제 초록색으로 갈게요. 한편 다함수 GZ는 컴팩트 집합입니다. 자, 컴팩트 집합이란 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일단 컴팩트 집합이라는 것은 유계곱 패집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릴 건데, 지금 얘의 이 원판의 안쪽, 그러니까 이 경계까지 포함해서 안쪽을 다시 보시면 이 초록 색깔이죠. 초록 색깔 경계랑 포함해서 내부잖아요. 이런 집합은 우리가 닫혀 있고 패고 유계인 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집합을 우리 유계패 집합이라고, 이런 집합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컴팩트 집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다음에 위상할 때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서 컴팩트 집합의 연속상은 컴팩트가 되는데 다함수는 당연히 당연 연속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초록 색깔 영역에서 이 초록 색깔 원판에서 컴팩트 집합에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연속상은 컴팩트 집합의 연속상 역시 컴팩트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계패 집합이 된다는 소리고, GZ는 유기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하나 더 떨어졌어요. 유기함수인 거죠. 그럼 결국은 GZ라는 것은 유계함수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미 지금 GZ라는 게 전해석 함수, 전함수랑, 그러니까 복소평면 전체에서 해석함수란 걸 밝혔지 않습니까? 왜냐면 PZ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의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컨디션 써드리면 얘가 1번, 얘가 2번이면 얘가 2번, 얘가 1번이 되는 거죠. 이므로 이제 루빌 정리 한 번 더 봐드릴게요. 루빌 맞습니다. 복소표면 정체에서 유계이고 해석함수 맞죠? 유계인 전의 해석함수는 상수 함수입니다. 증명해드렸고, 자, 다시 가봅니다. GZ가 이제 이 분수함수꼴이 유계인 전의 해석함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루빌 정리에 의해서 이 GZ는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함수가 된다는 말은 이 최고개수 AN 당연히 0이 되고 A0만이 어떤 0이든 뭐 2든 이런 뭐1 플러스 2i든 상수를 갖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시당초 AN이 0이 아니라는 사실에 모순이 됨으로써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학 기본 정리를 기록법 사용해서
루빌 정리와 그 다음에 복소 방식의 범위를 사용해가지고 원판을 가지고 원판 외부랑 내부에서, 그러니까 경계 포함한 내부에서 각각 유기함수가 된다는 걸 밝힌 거거든요. 외부에서 유기함수 밝힌 거는 여기서 이미 이야기됐죠. 그러니까 1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충분히 큰 r을 택할 수 있었다. 여기서 원판 밖에서, 즉 빨간색 원판 밖에서 GZ가 유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원판 똑같은 반지름 R에서 원판 내부에서 유기함수라는 것은 컴팩트 연속상 사용해가지고 유기함수고, 이렇게 유기함수 C 전체에서 유기함수다라는 걸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루비 정리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평각 원리랑 이제 루시에이 정리 사용해서도 대수학 기본 정리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힘들어서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